회장님,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새벽 2시, 본사 로비. 나 서인석은 야간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참이었다. 65세, 물류기업 한성로지스 창업주.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다. 작은 운송업체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중견기업까지. 하지만 최근 골치가 아팠다. 장남 서준혁이 경영권을 요구했다. 전무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 이제 물러나셔야죠. 나이도 있으신데. 싸웠다.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지분 신탁을 바꾸기로. 장남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었다.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고 지분은 공익재단으로 넘기기로. 그 결정을 내일 이사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다. 준혁이는 모르고 있었다. 아직.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회장 전용. 문이 열리려는 순간. 회장님. 누군가 달려왔다. 청소복 입은 소년이었다. 10대 후반쯤. 뭐야?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 질식사합니다. 뭐? 지금 안에 일산화탄소가 차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야? 엘리베이터에 일산화탄소가 왜? 환기 시스템을 조작했어요. 배기 덕트에 캡슐을 숨겨놨어요. 소년이 손을 내밀었다. 작은 캡슐이 들려 있었다. 금속 재질이. 이게 뭔데? CO 캡슐이요. 타이머 장치 달린. 엘리베이터 안에 가스를 방출하게 설계됐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어떻게 알았어? 청소하다가 경보기가 이상해서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때 보안팀이 달려왔다. 팀장 최민수와 팀원 둘. 회장님, 안전실로 모시겠습니다. 최민수가 내 팔을 잡았다. 뭔가 이상했다. 소년 도윤이 최민수를 봤다. 눈을 가늘게 뜨고. 팀장님, 무전 코드 이상한데요? 방금 본부 응답. 이상 무라고 했는데 정식 코드는 올 클리어잖아요. 최민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손 동작도 이상해요. 왼손으로 무전기 잡으시네요. 평소엔 오른손인데. 긴장감이 흘렀다. 나는 도윤을 봤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미세하게.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순간 결정했다. 민수야, 난 여기 있을게. 회장님, 위험합니다. 여기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 도윤이 말했다. 회장님, 선택하세요. 저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들 믿으실 거예요? 전 아무 배경 없어요. 그냥 알바생이에요. 잃을 것도 없고.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숨기고 있어요. 나는 결정했다. 도윤아, 내 옆에 서줄래? 조건 있어요. 뭔데? 모든 출입, 모든 기록, 제가 직접 남길 거예요. 증거 남겨야 되니까요.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좋아. 그렇게 하자. 사무실에 도착했다. 문을 잠갔다. 도윤이 주변을 둘러봤다. 도청기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확인해 볼게요. 도윤이 핸드폰을 꺼냈다. 앱을 켰다. 주파수 스캔이요. 도청기 찾는. 넌 대체 누구야? 청소 알바가 그런 걸 왜 알아? 독학했어요. 필요해서. 도윤이 방 안을 돌아다녔다.
핸드폰을 이리저리 비추며 여기 화분을 가리켰다. 화분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작은 장치가 붙어 있었다. 세상에. 10분 동안 사무실을 샅샅이 뒤졌다. 총 3개가 나왔다. 화분, 액자 뒤, 전화기 안. 이렇게 많이. 회장님 대화 다 들었겠네요. 소름이 돋았다. 도윤아, 솔직히 물어볼게. 넌 누구야? 김도윤이요. 19세. 청소 알바생. 그게 다야? 아니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전 고아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 후로 시설에서 자랐어요. 근데 거기서 시설장이 후원금 횡령했어요. 아이들 돈을. 저는 증거 모았어요. 영수증, 통장 사본, 녹취, 고발했어요. 경찰에. 시설장 구속됐어요. 도윤이 나를 봤다. 그때 배웠어요. 증거가 중요하다는 걸. 말만으론 안 믿어줘요. 증거 있어야 해요. 나는 도윤을 다시 봤다. 19세, 고아, 혼자 살아온 아이. 하지만 눈빛이 강했다. 도윤아, 왜 날 도와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넌 손해 아니야? 위험한데. 손해 안 봐요. 배울 게 많으니까. 어떻게 싸우는지. 증거로. 나는 창밖을 봤다. 새벽 3시. 도시가 잠들어 있었다. 도윤아, 내가 지금 상황 설명해 줄게. 나는 내일 이사회에서 큰 발표를 할 예정이었어. 지분 신탁 변경. 원래는 장남한테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거야. 자격이 없어. 걔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장남 준혁이가 최근 6개월 동안 계속 경영권을 요구했어. 나보고 물러나래.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어. 근데 방법이 더러워. 뒤에서 이사들 포섭하고 내 건강 문제 퍼뜨리고. 없어. 나 멀쩡해. 근데 소문 퍼뜨렸어. 내가 치매 초기래. 그래서 결정했어. 지분을 공익재단으로 넘기기로.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죽이려 한 거군요. 그런 것 같아. 확실해요? 아니, 추측이야. 증거 있어요? 없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도윤이 생각하더니 물었다. 회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조건 있어요. 전 경호원 아니에요. 싸움도 못해요. 대신 기록하고 증거 모으는 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감시예요. 회장님 주변 모든 사람, 모든 움직임 다 기록할 거예요. 출입 로그, 서버 백업, 녹취, CCTV. 도윤이 노트북을 꺼냈다. 이미 준비했어요. 오늘 밤부터. 그럼 내가 뭘 해줘야 해? 권한이요. 출입권, 보안실 접근권, 서버 열람권. 고민했다. 권한을 주는 건 위험했다. 도윤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믿을 사람이 도윤밖에 없었다. 알았어. 줄게. 감사합니다. 대신 날 배신하면. 안 해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악수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증거 수집. 내 컴퓨터를 켰다.
보안 서버에 로그인했다. 출입 로그 보여주세요. 화면에 리스트가 떴다. 오늘 밤 출입 기록. 2200- 최민수 보안팀장- 본관 출입. 2330- 김철호 시설팀- 본관 출입. 15- 최민수 보안팀장- 지하 출입. 도윤이 가리켰다. 이거요. 최민수 팀장. 자정 넘어서 지하 출입했네요. 거기 환기 시스템 제어실이요. 거기서 배기 덕트 조작했을 가능성 높아요. 도윤이 CCTV 서버에 접속했다. 자정 시간대 영상을 찾았다. 있어요. 화면에 최민수가 나왔다. 제어실에 들어가는 모습, 10분 후 나오는 모습,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 확대해 볼게요. 작은 상자였다. 금속 재질이. CO 캡슐 상자 같은데요. 도윤이 영상을 저장했다. 이거 증거로 쓸게요. 그리고 이것도. 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배기 시스템 설정 변경 로그예요. 오늘 자정에 누군가 환기 설정을 바꿨어요. 최민수 계정이요. 증거가 쌓였다. 출입 로그, CCTV, 시스템 변경 로그. 모두 최민수를 가리켰다. 도윤아, 이거면 충분해? 아니요. 이건 최민수가 한 거예요. 근데 누가 시켰는지는 몰라요. 더 파야죠. 회장님, 최근에 누구랑 갈등 있었어요? 장남이랑. 이사들? 몇 명? 나는 이름들을 불렀다. 전무 서준혁 장남, 상무 김태준, 이사 박영식, 이사 최동욱. 도윤이 적었다. 이 사람들 출입 로그도 확인해 볼게요. 1시간 동안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전무님, 오늘 밤 11시에 최민수 팀장이랑 만났어요. 주차장에서. CCTV 있어? 네. 영상을 봤다. 준혁이와 최민수가 차 안에서 대화하는 모습. 30분 정도. 저 새끼. 분노가 치밀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 회장님, 진정하세요. 증거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하게. 대화 내용 모르잖아요. 녹취가 필요해요. 어떻게? 내일 이사회 때요. 회장님이 발표하시잖아요. 지분 신탁 변경. 그때 반응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녹음할게요. 전부. 새벽 5시가 됐다.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다. 도윤아, 넌 어디가 있을 거야? 청소실이요. 제자리. 모니터링이요. CCTV 보면서. 조심해. 회장님도요. 도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이 밝아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다. 오전 9시. 출근했다. 평소처럼. 직원들이 인사했다.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속으론 긴장됐다. 누가 적인지 몰랐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했을 수도. 사무실로 갔다. 비서 차미영이 커피를 가져왔다. 회장님, 커피입니다. 커피를 받다. 마실까 말까 망설였다. 혹시 못 탔을까? 의심이 됐다. 모든 게. 결국 안 마셨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회장님, 저예요. 지금 CCTV 보고 있는데요. 최민수 팀장이 움직여요.
회장님 사무실 쪽으로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문을 잠갔다. 잠시 후 노크 소리. 회장님, 저 최민수입니다. 뭐야? 잠깐 뵙고 싶습니다. 바빠. 나중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회장님 안전에 관한 거예요. 문을 열었다. 최민수가 들어왔다. 혼자. 뭐가 중요한데? 회장님, 그 청소 알바예요. 저의 수상해요. 어젯밤에 이상한 짓 했어요. 몰래 사진 찍고 파일 뒤지고. 스파이일 수도 있어요. 스파이? 누구 스파이? 전무님 쪽일 수도 있어요. 최민수가 나를 봤다. 회장님, 저해고시키세요. 위험해요. 나는 최민수를 봤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 넌 누구 편이야? 회장님 편이죠. 거짓말. 그럼 어젯밤 지하에서 뭐 했어? CCTV 봤어. 내가 환기 시스템 만진 거. CO 캡슐도 내가 설치한 거지? 아닙니다. 저는 점검한 거예요. 환기 시스템. 자정에? 왜? 이상 신호가 와서요. 그럼 왜 보고 안 했어? 경미한 거라서요. 거짓말이었다. 표정에서 보였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시켰어? 준혁이지? 아닙니다. 나가. 회장님, 나가라고. 최민수가 나갔다. 문이 닫혔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 회장님, 방금 대화 녹음했어요. 사무실에 마이크 설치했어요. 어젯밤에 도청기 떼어낸 자리에 최민수 거짓말했어요. 목소리 떨렸어요. 나도 느꼈어. 조심하세요. 저 사람 위험해요.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에 갔다. 임원 식당. 준혁이가 있었다. 다른 이사들과 함께 나를 보더니 인사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했다. 오늘 이사회 중요한 발표 있으시다며요? 준혁이가 물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따 들으면 알아. 힌트라도 주세요. 싫어. 준혁이 표정이 굳었다. 요즘 왜 이러세요? 저한테 피하시잖아요. 피하다니. 바빠서 그래. 거짓말. 뭔가 숨기시는 거 맞죠? 다른 이사들이 우리를 봤다.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준혁아, 여기서 그러지 마. 식사 자리야. 조용히 먹어. 대답부터 하세요. 뭘 숨기세요? 화가 났다. 난 안 숨겨. 내가 숨기는 거 아니고 어젯밤에 누구 만났어? 최민수 팀장. 주차장에서 만났지? 준혁이 당황했다. 어떻게? 알 건 다 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 준혁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버지,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하세요. 준혁아. 목소리가 커졌다. 식당이 조용해졌다. 모두 우리를 봤다. 죄송합니다. 준혁이 일어났다. 전 먼저 가겠습니다. 나갔다. 나는 밥을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오후 2시 이사회가 시작됐다. 회의실에 모였다. 이사 7명, 감사 2명 나. 그리고 도윤이 있었다. 구석에 청소복 입고
저 애는 왜 여기 있어? 준혁이 물었다. 청소하러 왔어. 회의 중인데요. 끝나면 청소해야지. 미리 대기시켰어. 이상한데. 청소는 회의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바빠. 빨리 해야 해. 준혁이 도윤을 봤다. 의심스러운 눈빛.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시작하겠습니다. 비서 미영이 안건을 읽었다. 오늘 안건은 지분 신탁 변경 건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겠습니다. 나는 일어섰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제 지분 60%를 공익재단으로 신탁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소리쳤다. 공익재단이요? 왜요? 저는요, 넌 아무것도 못 받아. 경영권도 지분도 못 받아. 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자격이 없어. 경영자 자격. 준혁이 떨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진담이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 위에 일했어요. 30년? 넌 이제 35살이야. 뭔 30년이야? 준혁이 주먹을 쥐었다. 아버지는 정말 할 말 없어요. 준혁이 앉았다. 다른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회장님, 이건 너무 급작스러운데요. 김태준 상무가 말했다. 왜 미리 상의 안 하셨어요? 상의할 필요 없어. 내 지분이야.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 나는 테이블을 둘러봤다. 이 중에 날 배신한 사람 있어. 누군지 알아. 증거도 있고. 지금 자백하면 선처하겠어. 안 하면. 회장님, 준혁이 소리쳤다. 그만하세요. 이건 모욕이에요. 저희한테. 모욕? 날 죽이려 한 게 모욕 아니야? 어젯밤에 누가 엘리베이터에 CO 캡슐 설치했어. 날 죽이려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헛소리 마세요. 헛소리 아니야. 증거 있어. 나는 도윤을 봤다. 보여줘. 도윤이 노트북을 꺼냈다.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이 나왔다. 최민수가 지하 제어실에 들어가는 장면. CO 캡슐 상자를 들고 나오는 장면. 이게 뭔가요? 보안팀장 최민수가 어젯밤 환기 시스템 조작한 거야. CO를 엘리베이터로 흘려보내려고.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준혁이 일어났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 청소애가 만든 거예요. 저 애가 누군지 아세요? 정체불명이에요. 정체불명 아니야. 김도윤이야. 신원 확인했어. 그리고 저 애는 내가 믿어. 날 살렸으니까. 도윤아, 다음 거 보여줘. 도윤이 다른 영상을 틀었다. 주차장 CCTV. 준혁이와 최민수가 대화하는 장면. 이건 준혁이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명해봐. 왜 어젯밤에 최민수를 만났어? 그건 업무 얘기, 자정에? 네. 거짓말. 그럼 무슨 업무? 보안 관련? 자정의 시설 점검을 상의해? 준혁이 소리쳤다. 회의 중단합시다. 김태준 상무가 말했다. 이건 너무 혼란스러워요. 증거가 불충분해요. 불충분? 이것만으론 부족해? 그때 도윤이 말했다. 녹취도 있어요.
오늘 아침 최민수 팀장이 회장님 사무실에서 한 대화요. 도윤이 녹음 파일을 틀었다. 내 목소리와 최민수 목소리가 나왔다. 그리고 나서 도윤이 다른 파일을 틀었다. 이건 어젯밤 주차장 대화예요. 립리딩으로 복원했어요. 입모양 보고 말 추측하는 거요. 영상에 자막이 떴다. 준혁 확실해? 최민수 네. 내일 아침이면 끝납니다. 준혁 증거 남기지 마. 최민수 걱정 마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모두 준혁을 봤다. 이건 조작이에요. 립리딩이 어떻게 증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어? 내가 직접 말해봐. 준혁이 떨었다. 아버지, 정말 모르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0년 동안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절 무시했어요. 능력 없다고. 그건 맞아요. 전 능력 없어요. 아버지만큼 못해요. 근데 기회는 주셨어야죠. 한 번이라도. 기회 줬잖아. 전무자리도 주고. 그게 기회예요? 이름뿐인 자리. 난 아버지 허수아비였어요. 30년 동안. 준혁이 책상을 쳤다. 그래도 날 죽이려 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러나시길 바랐어요. 시오 캡슐로? 협박이면 괜찮아?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나는 준혁을 봤다. 내 아들. 35년을 키운. 하지만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살인 미수. 그리고 재산 범죄. 아버지, 넌 내 아들 아니야. 이제 준혁이 무너졌다. 제발, 제발이요. 늦었어. 보안 요원을 불렀다. 전무를 경찰에 인계하세요. 준혁이 끌려갔다. 회의실이 조용했다. 회의 끝입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다. 도윤만 남았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모르겠어.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이 날 죽이려 했는데. 도윤이 다가왔다. 회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아들 신고한 거. 그래도 해야지. 옳은 일이니까. 네, 옳은 일이에요. 도윤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셨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도윤도 따라왔다. 회장님 쉬세요. 쉴 수가 없어. 준혁이 생각하면 목이 메었다. 도윤이 물을 가져왔다. 드세요.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도윤아, 내가 잘한 걸까? 아들 신고한 거. 모르겠어요. 거짓말하기 싫어서요. 솔직하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회장님은 옳은 일 하셨어요. 범죄는 처벌받아야 하니까요. 아들이어도요. 도윤이 나를 봤다. 제 시설장도 저한테 잘해줬어요. 생일 때 케이크도 사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근데 횡령했어요. 우리 돈을. 그래서 고발했어요. 힘들었어요. 진짜 미안했어요. 근데 안 하면 더 미안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한테요. 나는 도윤을 다시 봤다. 19세.
하지만 어른보다 성숙했다. 넌 대단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다. 회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준혁 전무 처리하고 나면요. 회사 정리해야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 그리고 지분 신탁. 정말 하실 거예요? 그래. 이미 결정했어.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준혁 전무는 실행자예요. 근데 계획은 혼자 못 세워요. 무슨 소리야? 누군가 도와줬을 거예요. 이 사진 중에. 아니면 외부 세력? 도윤이 화면을 보여줬다. 지난 3개월간 준혁 전무 통화 기록이요. 회장님 권한으로 받았어요. 리스트가 나왔다. 수백 개의 통화. 이 중에서 수상한 번호들이요. 도윤이 몇 개를 하이라이트했다. 10-XXX-XXX-51통. 대부분 밤 10시 이후. 2-5XXXXXXX-38통. 회사 번호 같은데 등록 안 돼 있어요. 10-9XXXX-XXXX-29통. 최근 2주간 집중. 이게 뭐야? 확인해 봐야 해요. 역추적으로. 어떻게? 제가 할게요. 시간 좀 주세요. 도윤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뭔가 입력했다. 불법 아니야? 법적으로 애매해요. 근데 필요해요. 조심해. 너까지 잡혀가면 곤란해. 괜찮아요. 흔적 안 남겨요. 30분 후. 나왔어요. 뭐가? 첫 번째 번호. 10-3XXX. 김태준 상무 개인 비서예요. 태준이? 김태준. 상무. 준혁이 오른팔이었다. 두 번째 번호. 2-5XXX. 법무법인 정도예요. 기업 인수합병 전문. 왜 거기랑 통화를? 경영권 분쟁 준비한 것 같아요. 세상에. 세 번째 번호. 10-9XXX. 최민수 팀장 처남이에요. 처남? 네. 이름은 최진호. 직업은 시설용역업체 대표. 연결되네. 네. 최민수가 처남회사 통해서 CO 캡슐 구했을 가능성 높아요. 도윤이 계속 설명했다. 준혁 전무는 김태준 상무, 최민수 팀장이랑 공모했어요. 그리고 법무법인까지 끌어들여서 경영권 분쟁 준비했고요. 증거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다 있어요. 어떻게 다 구했어? 회장님 권한이요. 서버 접근 권한. 넌 정말 감사합니다. 칭찬이 아니라 놀라운 거야. 도윤이 웃었다. 회장님, 이제 정식으로 계약할까요? 계약? 네. 제가 회장님 감시 업무 맡을게요. 정식으로. 급여는 최저시급이요. 전 배우는 거니까. 최저시급? 이 정도 일하는데? 네. 돈보다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도 회장님 대신 조건 있어요. 뭔데? 모든 기록 제가 관리해요. 출입 로그, 보안 카메라, 서버 백업, 계약서, 회의록. 전부요. 왜?
증거 남겨야 되니까요. 또 이런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저한테 권한 주세요. 보안실 출입, 서버 접근, CCTV 열람, 회의 참관. 그건 좀 많은데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제대로 못해요. 나는 고민했다. 19세 소년한테 그 정도 권한을 주는 게 맞나?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도윤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었다. 알았어. 주지.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가요? 모든 기록, 나한테도 보고해. 매일. 당연하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거 있으면 바로 알려줘. 네. 마지막으로. 네. 날 배신하지 마. 도윤이 나를 똑바로 봤다. 안 해요. 약속할게요. 제 인생 걸고. 고맙다. 우리는 악수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시작하자. 네. 준비 다 돼 있어요. 뭘 준비했는데?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요. 지금 시스템은 구멍 많아요. 그래. 네. 제가 하루 만에 뚫었어요. 세상에. 새 시스템 설계했어요. 이중인증,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 백업. 다 포함했어요. 도윤이 문서를 보여줬다. 예산은 3천만 원 정도요. 3천? 네. 비싼 거 아니에요. 회장님 목숨값 생각하면. 맞는 말이야.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좋아. 승인한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도윤아. 네. 넌 정말 19세 맞아? 네. 2005년생이에요. 믿기지 않네. 많이 듣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똑똑해? 필요했으니까요. 살려면 쓸쓸한 대답이었다. 이제 안 그래도 돼. 내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밤 10시가 됐다. 도윤이 일어났다. 회장님, 전 이만 가볼게요. 어디 사는데? 고시원이요. 역 근처. 혼자? 네.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래도 회장님 걱정 마세요. 전 잘해요. 혼자. 도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다. 아들을 경찰에 넘겼다. 19세 소년과 계약했다. 회사를 뒤집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도윤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전무님이 경찰에, 회장님이 직접, 아들인데,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사무실로 갔다. 도윤이 이미 와 있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네. 7시부터요. 시스템 점검했어요. 뭐 이상한 거 없어? 있어요. 뭐? 김태준 상무가 새벽 4시에 출근했어요. 4시에? 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회장님 사무실 근처 배회했어요.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CCTV 보니까 문 앞에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도윤이 영상을 보여줬다. 김태준이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들어오진 않았어? 네. 문 잠겨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근데 이상한 게요. 뭔데? 김상무가 뭔가 설치한 것 같아요. 설치? 네. 문 근처에. 손을 뻗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영상을 다시 봤다. 확대했다. 김태준이 문틀 위쪽에 뭔가를 붙이는 것 같았다. 저게 뭐야? 모르겠어요. 확인해 볼게요. 도윤이 사무실 문을 열었다. 문틀을 살폈다. 있어요. 작은 장치였다. 검은색, 1cm 크기. 이게 뭔데? 카메라 같은데요. 카메라? 네. 초소형. 회장님 출입 감시하려고 한 것 같아요. 도윤이 장치를 떼어냈다. 이것도 증거로 보관할게요. 김태준. 걔도 한패였어. 그런 것 같아요. 더 조사해봐. 이미 하고 있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다. 김태준 상무 최근 활동이요. 지난주에 법무법인 정도 3번 방문했어요. 그리고 준혁 전무랑 매일 통화했고요. 증거 확실해? 네. 통화 기록, 출입 기록 다 있어요. 좋아. 계속 추적해. 네. 오전 10시.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됐다. 김태준 상무가 요청한 것이었다. 회의실에 모였다. 이사들이 다 왔다. 회장님, 김태준이 일어났다. 어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준혁 전무님을 경찰에 넘기신 건 너무 과하십니다. 과해? 살인 미수인데?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CCTV와 립리딩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아. 충분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퉈봐. 나는 상관없어. 김태준이 다른 이사들을 봤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요즘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행동들을 보면 정상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정체불명의 청소 알바를 신뢰하시고 아드님을 경찰에 넘기시고 김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입니다. 어디서 구했어?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보시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거짓말. 난 멀쩡해.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회장님을 위한 겁니다. 김태준이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이사회 결의안입니다. 회장님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 업무 정지를 요청합니다. 뭐, 찬성하시는 분? 이사 3명이 손을 들었다. 반대하시는 분? 이사 2명이 손을 들었다. 가결됐습니다. 회장님, 당분간 쉬십시오. 이게 무슨... 그때 도윤이 들어왔다. 잠깐만요. 모두 도윤을 봤다. 넌 누구야? 김태준이 물었다. 김도윤입니다. 회장님, 보안 담당. 보안 담당? 청소 알바 아니었어? 승진했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연결했다. 지금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다. 김태준이 병원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 이건 뭐야? 김상무님이 지난주 화요일에 병원 의사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건강검진 기록 조작 의뢰하신 거죠? 터무니없는 소리. 녹음도 있어요. 도윤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태준 목소리 치매 초기로 만들어주세요. 서류상으로만. 의사 목소리. 그건 불법인데요. 김태준 돈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아니에요. 원본 파일 여기 있어요. 메타데이터 확인하시면 알 수 있어요. 도윤이 USB를 내밀었다. 그리고 이것도요. 다른 영상이 재생됐다. 김태준이 준혁과 주차장에서 만나는 장면. 어젯밤. 김태준 회장 제거 실패했어. 이제 어떻게 하지? 준혁 플랜 B로 가. 건강 문제로 몰아. 김태준 알았어. 내일 이사회에서 처리할게. 영상이 끝났다. 모두 김태준을 봤다. 이건 김태준이 할 말을 잃었다. 김태준 상무. 내가 말했다. 넌 해고야. 지금 당장. 회장님. 보안, 저 사람 끌어내.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김태준을 데리고 나갔다. 이사회 결의안은 무효야. 조작된 증거에 기반했으니까. 남은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끝. 회의실이 비었다. 도윤만 남았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증거 모았어? 준비했어요. 어제부터. 김 상무 의심스러웠거든요. 대단하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도윤이 노트북을 정리했다. 회장님, 이제 거의 다 정리됐어요. 그래. 네. 준혁 전무, 최민수 팀장, 김태준 상무. 셋 다 제거됐어요. 다행이다. 근데 조심하셔야 해요. 왜? 이 사람들 뒤에 누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설마. 확실하지 않아요. 좀 더 파봐야 해요. 알았어. 조심할게. 네. 전 계속 모니터링 할게요. 도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다. 정말 끝난 걸까? 아니면 더 큰 위험이 남아있을까? 일주일 후, 대형 물류센터 준공식이 열렸다. 경기도 이천에 새로 지은 최첨단 시설이었다. 언론이 많이 왔다. 기자들, 방송사, 유튜버까지. 나는 연단에 섰다. 준비된 원고를 봤다. 한성로지스의 새로운 도약. 평범한 축사였다. 하지만 도윤이 말했다. 어젯밤에. 회장님, 내일 준공식에서 발표하세요. 뭘?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들. 다 공개하세요. 왜? 굳이? 숨기면 소문만 퍼져요. 차라리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나아요. 언론 앞에서? 네. 그래야 더 이상 공격 못해요. 고민 좀 해볼게. 고민했다. 밤새. 그리고 결정했다. 공개하기로. 원고를 접었다. 준비된 멘트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 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 회사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술렁임이 일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도윤이 무대 옆에서 신호를 보냈다.
준비됐다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CCTV 영상. 편집된. 최민수가 CO 캡슐 설치하는 장면. 준혁이와 최민수가 주차장에서 대화하는 장면. 김태준이 의사와 녹음하는 장면. 모든 증거가 순서대로 나왔다. 3분짜리 요약본이었다. 도윤이 어젯밤에 만든. 영상이 끝났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회장님, 질문 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네, 말씀하세요. 정말 아드님이 그런 짓을 했습니까?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분을 공익재단으로 넘기려 하자 막으려 한 것입니다. 지금 아드님은 어디 계십니까? 경찰 조사 중입니다. 살인 미수 혐의로. 다른 공모자도 있습니까? 네. 김태준 상무와 최민수 보안팀장입니다. 둘 다 해고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회장님은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셨습니까?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건 한 직원 덕분입니다. 도윤을 가리켰다. 저 청년입니다. 김도윤, 19세, 청소 알바생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도윤을 향했다. 도윤이 당황했다. 도윤군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CO 캡슐을 발견하고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저는 도윤군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도윤군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고 증거로 말하는. 박수가 터졌다. 준공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다. 도윤한테, 도윤 씨,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됐습니까? 청소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죠. 근데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공부할 거예요. 대학 가서. 무슨 전공이요? 감사. 아니면 법학? 증거로 사람 지키는 일 하고 싶어요. 인터뷰가 계속됐다. 나는 멀리서 도윤을 봤다. 19세 소년이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자랑스러웠다. 준공식이 완전히 끝났다. 차를 타고 본사로 돌아왔다. 도윤이 물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요? 응. 숨기는 것보다 나아. 다행이다. 도윤아, 너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차가 본사에 도착했다. 내렸다. 직원들이 박수쳤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원합니다. 따뜻했다. 사무실로 갔다. 도윤도 따라왔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네. 아직이에요. 응? 마무리가 남았어요. 뭔데? 증거 패키지요. 검찰에 넘길. 아, 그거. 네. 준비 다 됐어요. 내일 제출할게요. 고마워. 그리고, 회장님. 응? 제도 개선도 해야 해요. 제도? 네. 이런 일 다시 안 생기게 시스템으로 막아야 해요. 어떻게? 이중 승인, 기록 의무화, 감사 강화.
제가 제안서 만들었어요. 도윤이 서류를 내밀었다. 두꺼웠다. 50페이지. 이걸 언제 만들었어? 틈틈이요. 대단하다. 서류를 읽었다. 꼼꼼했다. 모든 허점을 막는 시스템이었다. 좋아. 이대로 진행하자. 감사합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다음 날, 도윤이 검찰에 증거 패키지를 제출했다. USB 3개, 서류 뭉치, 녹취록.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검사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기소 충분합니다. 언제쯤 재판 시작되나요? 한 달 내로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이 돌아왔다. 나한테 보고했다. 제출 완료했어요. 수고했어. 회장님, 이제 진짜 끝났어요. 법적으로. 그래. 근데 한 가지 남았어요. 뭐? 준혁 전무 측에서 합의 제안 왔어요. 합의? 네. 형량 줄여달라고. 대신 모든 지분 포기하겠다고. 거절해. 정말요? 응. 합의 안 해. 법대로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도윤이 나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준혁이는 내 아들이었다. 35년을 함께 산. 하지만 이제는 남이었다. 며칠 후 준혁이 측 변호사가 찾아왔다. 회장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죠? 준혁 씨가 회장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거절합니다. 회장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싫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세요. 변호사가 나갔다. 도윤이 물었다. 안 만나실 거예요? 응. 왜요? 만나면 흔들릴 것 같아서. 그래요? 응. 아직도 아들이니까.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고마워.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도윤도 함께 법정에서 준혁을 봤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예. 선서했다. 증언했다. 모든 사실을 말했다.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준혁이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소감 한 말씀.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아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다. 차에 탔다. 도윤이 옆에 앉았다. 힘드시죠? 응. 울어도 돼요. 남자가 울면 안 되지. 그런 법 없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참았던 게 터졌다. 도윤이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요. 다 끝나요. 곧. 고마워. 2주 후 판결이 났다. 준혁 징역 7년, 최민수 징역 5년, 김태준 징역 4년. 실형이었다. 뉴스가 크게 보도했다. 재벌 2세 살인 미수 사건, 중형 선고. 아버지 죽이려 한 아들, 징역 7년. 집에서 뉴스를 봤다.
도윤이 옆에 있었다. 끝났네. 네. 이제 뭐 하지? 회사 정리하셔야죠. 그래야지. 다음 날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달 말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지분 60%는 공익재단으로 넘기겠습니다. 계획대로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김도윤 군을 감사실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19세를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중요하죠. 도윤 군은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충분히.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가결됐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도윤한테 말했다. 축하해. 감사실장. 저요? 응. 내가 적임자야. 감사합니다. 근데 왜? 전 대학 가고 싶어요. 대학? 언제? 내년에요. 수능 볼 거예요. 그럼 감사실장은 파트타임으로 할게요. 주말에. 그게 되겠어? 해볼게요. 해야 해요. 배워야 하니까. 나는 웃었다. 알았어. 내 맘대로 해. 감사합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다. 6개월 후,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전문 경영인이 취임했다. 지분은 공익재단으로 넘어갔다. 계획대로 도윤은 대학에 입학했다. 서울대 법학과 수석 합격이었다. 하지만 약속대로 주말에는 회사에 나왔다. 감사실장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 도윤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회장님. 이젠 회장 아니야. 그냥 서인석이라고 불러. 어색한데요? 익숙해져야지. 네. 인석 씨. 그것도 이상한데. 우리는 웃었다. 뭐하러 왔어? 보고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새 시스템 정착 잘 됐어요. 이중 승인, 기록 의무화, 감사 강화. 다 작동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보안 사고 제로예요. 제로? 네. 하나도 없어요. 대단한데? 시스템 덕분이에요. 도윤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읽어봤다. 꼼꼼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학교는 어때? 좋아요. 재미있어요. 뭐 배우는데? 형법, 민법, 헌법, 그리고 증거법. 증거법? 네. 제일 재미있어요. 그렇겠네. 너한테 딱이야. 맞아요. 제 적성이에요. 도윤이 물었다. 인석 씨는 요즘 뭐 하세요? 쉬고 있어. 계속 쉬실 거예요? 모르겠어. 심심하긴 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물류 교육? 후학 양성? 좋은데요? 그래. 네. 인석 씨 경험 아까워요. 공유하셔야죠. 생각해 볼게. 도윤이 일어났다. 전 이만 가볼게요. 과제 있어서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해. 네. 도윤이 나가려다 멈췄다.
인석 씨, 응, 고마워요. 그때 저 믿어주셔서. 난 너한테 고마워. 날 살려줘서. 서로 도운 거죠. 그렇지. 우리는 웃었다. 도윤아, 네, 넌 훌륭한 어른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진심이야. 넌 이미 훌륭해.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열심히 살게요. 알아. 넌 늘 그랬어. 도윤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예뻤다. 6개월 전 생각이 났다. 죽을 뻔했던 그날 밤. 도윤을 만난 그 순간. 그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내 인생을, 회사를, 도윤의 미래를. 증거가 사람을 지킨다. 도윤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말이 아니라 증거, 감정이 아니라 기록. 그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다. 나는 결심했다. 도윤이 제안한 대로 물류 교육을 시작하기로. 하지만 단순한 기술만 가르치지 않기로. 조용한 증거의 힘도 함께 가르치기로. 기록하는 습관, 증거를 남기는 문화, 투명한 시스템. 그게 진짜 경영이고 진짜 리더십이라고. 다음 주부터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CEO들 대상으로. 첫 강의 제목은 정했다. 로비에서 시작된 증거 19세 소년이 회장을 구한 방법. 도윤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배운 것들을 나누기로. 밤이 됐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었다. 혼자 살았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도윤이 있었다. 멀리서라도. 가끔 전화했다. 문자했다. 오늘 시험 봤어요. 잘 본 것 같아요. 축하해. 잘했어. 인석 씨는 뭐 하셨어요? 강의 준비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와, 축하드려요. 고마워. 간단한 대화였다. 하지만 따뜻했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준혁아. 중얼거렸다. 넌 어떻게 지내니? 대답은 없었다. 준혁이는 교도소에 있었다. 7년형. 면회 한 번 안 갔다. 갈 수 없었다. 아직도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안 했다. 옳은 일을 했으니까. 증거로 진실을 밝혔으니까. 눈을 감았다. 꿈을 꿨다. 도윤이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며 이것이 진실입니다. 기록이 증명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방청석에서 웃으며 봤다. 잘한다. 도윤아, 넌 진짜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됐구나. 꿈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일어났다. 샤워했다. 옷을 입었다. 강의 준비를 했다. PPT를 만들었다. 첫 슬라이드 제목. 조용한 증거의 힘. 두 번째 슬라이드. 19세 소년 김도윤이 가르쳐 준 것. 세 번째 슬라이드. 기록하라. 증거를 남겨라. 투명하게 행동하라. 완성했다. 만족스러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윤이었다. 인석 씨, 오늘 첫 강의죠? 어떻게 알았어? 문자 하셨잖아요. 어제. 아, 맞다. 화이팅이에요. 고마워.
나중에 후기 들려주세요. 그럴게. 전화를 끊었다. 웃었다. 그래. 잘해보자. 도윤아, 너한테 배운 거 잘 전달할게. 조용한 증거의 힘. 그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 강의장으로 향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도윤이 함께였으니까. 멀리서라도 그 소년이 보여준 용기가 나를 계속 앞으로 나가게 했으니까. 2년 후 도윤은 대학 3학년이 되었다. 여전히 주말에는 회사에 나왔다. 감사실장으로, 그리고 평일에는 학생으로 살았다. 어느 날 도윤한테 연락이 왔다. 인석 씨, 제안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책 쓰려고요. 책? 네. 우리 이야기요. 로비에서 시작된 증거. 왜?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증거의 힘을. 좋은 생각이네. 같이 쓸래요? 공저로. 나는 글 못 쓰는데. 괜찮아요. 인터뷰 형식으로 할게요. 알았어. 해보자. 6개월 후. 책이 나왔다. 로비에서 시작된 증거 조용한 관찰자가 세상을 바꾸는 법. 저자 서인석, 김도윤. 베스트셀러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 그리고 배웠다. 증거의 힘을, 기록의 중요성을, 투명한 시스템의 가치를. 도윤은 이제 유명인사가 됐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겸손했다. 성실했다. 전 그냥 해야 할 일 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했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가 믿길 잘했어. 그날 로비에서 그 순간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바꿀 것이다. 조용한 증거의 힘으로